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박윤미입니다. 자,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풍성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금주도 위클리 프리뷰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자, 먼저 추석 연휴 전에 경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죠. 한국 경마 역사상 정말 최대 금액 20억의 상금을 놓고 코리아컵과 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홍콩까지 출전을 하면서 국내외 경마 관계자들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제 그 경마 팬들이 네.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그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마필들보다 좀 압도적인 그쵸. 걸음을 보일 해외 수 있는. 마필들. 네. 그러니까 뭐 이전 같은 경우 뭐 크리솔라이트나 네. 런던 타운이나 이렇게 좀 볼 수 없는 걸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한 마필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금년도 이 코리아 스프린트나 코리아컵은 사실 그 이제 외국 출전마들의 그 현지 전적이나 기록을 보면 네. 이전보다 좀 상당히 좀 강한 마필 위주로 왔구나 이러한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뭐 기록이나 그 다음에 레이팅 점수나 이런 게 상당히 높은 마필 위주로 왔거든요. 그리고 마사에서도 뭐 한 2주간 특집 방송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왔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그러한 상황인데 경주 결과를 보면은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외상마들 걸음 자체가 네. 아무런 특징이 없었고 국내산 마필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국내에서 뛰고 있는 마필들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걸음을 보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예시장에서 말을 보면 네. 입상 여부를 떠나서 와 마치 좋다고 감탄이 나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말들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좀 그 해외 경마팀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왔을 텐데 그리고 뭐 체류비나 뭐 항공료 이런 것도 거의 그렇죠. 마사에서 이제 지불하는 네. 돈을 많이 쓰면서 초청을 한 그러한 외국 말들이 너무나 못 뛰었기 때문에 뭐 최악의 뭐 그 코리아 스프린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국내산 마필들이 잘 뛰었죠. 네, 상당히 잘 네. 뛰었고 기록으로 봐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 마필들이 못 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좀 그 경제 보복 그 관계 때문에 못 왔는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내년에 일본 말들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 왔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주마들이 좀 변화에 민감하고 민감하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말들이 거의 뭐 잔디주로나 아니면 인공주로 네. 이런 데서 뛰다 보니까 이 샌드주로인 우리나라에서 좀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일본 마필들은 또 모래주로가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또 바로 적응해서 성적을 내고 뭐 이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단거리에서 또 홍콩 말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네. 그 홍콩 말들도 이번에는 좀 부진했죠. 네,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경주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두 경주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리아 스프린트입니다.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북영 마필인 블루치퍼와 그리고 12번 홍콩 마필인 어글리 워리어. 이 종합주 인기도에서 이 12번 어글리 워리어는 좀 한 인기 5, 6위권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아주 심한 바람이 불었고 이 어글리 워리어가 홍콩에서 상당히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적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선행은 이제 서울 마필인 6번마 가온챔프 임기원 기수가 선행을 나갔고 블루치퍼가 뭐 항상 그렇듯이 선행을 바로 옆에 붙여서 압박하는 구도로 뛰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코너 도달 타임이 40초 3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전개가 됐는데
저는 블루치퍼는 그동안 띄워온 경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의 경주력은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가온 챔프가 의외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선택 다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오버페이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좀 날카롭게 날라왔던 1번 마필 다이아삭스에게 잡히면서 3착을 했는데 블루치퍼는 좀 기대치만큼 띄워준 레이스고요. 그리고 가온 챔프는 그동안 대상경주에서 연속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좀 비교적 편한 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블루치퍼의 심한 압박을 이겨내면서 거의 뭐 착차 없이 그러니까 다이아삭스에게 코차로 마지막에 잡히긴 했는데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 스프린트는 1등에서 7등까지가 다 국내에서 뛰는 마필들이 차지할 네. 정도로 이 외국에서 온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그러한 레이스고요. 블루치퍼는 데뷔전 때 막강하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전째 그 특별 경주에 나가서 의외로 좀 기복을 보이면서 꼴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휴양도 하고 좀 출전주의가 들쭉날쭉하다가 제대로 좀 능력이 그 발휘를 시키는 타이밍을 상당히 길게 가져간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와서 이 4세마 때, 그러니까 3세마 때 큰 성적을 그러니까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큰 성적을 못 내다가 이제 4세마 때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우승까지 6연승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관건은 이 마필이 이제 계속 코너 2개짜리만 뛰었는데 이제 코너 4개짜리 1800 레이스, 2000 레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단거리로 특화된 마필로 계속 갈지 그거는 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단거리에서는 가장 센 마필임을 분명히 보여준 그러한 경주 레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코리아 스프린트 경기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위원님 코리아 컵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리아컵은 김승군 마방의 문학치프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치프가 그 YTM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네. 후창마를 12마신 정도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을 때 상당히 잘 뛴 경주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장배에서는 마지막에 그 돌콩하게 좀 잡히면서 준우승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경은 직선주로가 좀 길다 보니까 돌콩이 추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와서 잡아챘는데 서울은 이제 부경보다는 좀 직선주가 짧다 보니까 문학치프가 조금 유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문제는 게이트가 최외곽이라 초반에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좀 관건이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마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외선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고요. 의외로 이 론세일러라는 그 미국 마필이 이제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뛰어온 경주 내용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인기 1위였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 마필이 그 미국에서 뛴 걸 봐도 약간 무빙성으로 뛰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후미 전개는 좀 이해할 만한 그러한 전개였는데 마필이 조금 약간 기수와 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코너 돌고 난 뒤에 그 문세영 기수가 아예 그냥 선행을 빠르게 장악해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주 전개 작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딱 짜고 나와서 그대로 좀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센 마필들이 뛰다 보니까 그렇게 느린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 4코너 도달 타임이 81초 7이라면 일반적으로 좀 빠른 페이스보다 한 2초 정도 그렇게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가는 8번 마필 청담도끼도 요번에는 조금 조교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진 내용이고요. 임기현 기수가 기승했는데 임기현 기수가 이 마필하고 호흡이 좋다가 그 그랑프리에서 준우승을 하자 그 다음에 마방에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를 기승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원하는 선택이 안 나오자 그 김용근 기수 기승했다가 이번에 다시 임규영 기수가 기승했는데 직선에서 제대로 탄력이 나오면서 선행 버티기를 들어가는 문학지프와 좀 착차를 좁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 2등을 이 문학지프, 청담도끼 요 두 마필이 좀 나눠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냥 앞선에서 쉽게 끝나는 그러한 레이스였고요. 추입형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요. 그리고 돌콩이 이제 두바이 월드컵 그 다음에 바로 그 좀 안 좋은 컨디션 속에서도 광역시장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강한 인기를 끌었는데 제대로 좀 추입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기대주로 평가받았던 미국말 론세일러는 약간 그 곡선줄에 살짝 떴다가 네.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 넥스트가 없는 그 다음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 문학지프는 이제 4세마라 4세 후반이기 때문에 최전성기 기량이다 이렇게 봤을 네. 때 그랑프리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대회를 좀 정리해 본다면은 물론 3회 대회까지 우승을 휩쓸었었던 일본마들이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받았었던 그 해외 마필들을 또 우리나라 마필들이 꺾고 또 두 대회 모두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라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 펼쳐지는 국제 초청 경주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주에 시행되는 토요 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9월 21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제9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2세 신예인 지용철 마방의 탁트인 요 마필이 좀 인기 1위로 갈 걸로 네.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좀 거리를 200 늘려 나오는 그러한 입장인데 뭐 2세마들은 2세 후반 때는 뭐 하루가 다르게 좀 걸음이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리는 늘었지만 뭐 선행만 나선다면 그대로 일순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함성이 직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좀 마필이 좀 전적은 괜찮지만 좀 인상적으로 세게 뛴 적은 없는 그런 네.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인기를 끄는데 과연 인기도를 지킬 수 있을지 좀 관건으로 보이고요. 직전에 전개를 상당히 잘 풀면서 고배당의 주역이었던 이희영 마방의 IM스타 그리고 라운 프로센스도 좀 추임력이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곽영호 마방의 위너크라운도 이번에 이제 거리를 좀 늘려 나오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제 탁트인과 어떻게 전개를 풀어가느냐가 좀 관건인 그렇죠. 그러한 마필입니다. 경합을 펼친다면은 늘어난 거리에서 좀 부진할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탁트인을 제끼고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위너크라운도 최근에 좋은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서인성 마방의 땡큐마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액면 좋은 마필이 6두가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나면 탁트인이 인기 1위로 갈 가능성은 높지만 네. 기본 배당 자체는 좀 인기도가 분산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경주에서는 먼저 탁트인 또 반지의 함성, IM스타, 라운 프로센스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 1위로 갈 수 있는 이 탁트인이 2세마고 네. 또 직전 경주 내용도 좋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뭐 그렇죠. 승급전에 늘었지만 충분히 1순할 수 있는 전력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 레이스를 선정한 뒤에 그 어느 말이 선행을 갈 건가를 선행 마필을 먼저. 탁트인과 위너크라운을 여러모로 비교해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게이트가 내측인 마필이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이 또 약간 선행 거의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입상을 위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선행 작전을 펼치고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두 마필이 약간 오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마필이 지금 보여준 내용으로는 탁트인이 좋긴 한데
그 전개상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입상 유력마로 선정한 마필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서인성 마병의 땡큐 마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1000m에서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 전에 이제 1200에서 준우승을 하고 직전 이제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탄력 자체가 상당히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거리도 적응을 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땡큐 마더가 직선에서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마필 문성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이제 1000m 단거리 레이스였고요. 초반에 스타트 양호했는데 이 3번 마필 라운 윌리엄스가 약간 그 방해를 받으면서 페이스가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던 땡큐 마더도 덩달아서 좀 선두권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8번 마필 IBS킨 이 문세영 기수가 약간 발주는 늦었지만 외선에서 감아 올라오면서 선입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선행 나갔던 금성황제는 뭐 마지막까지 걸음이 죽지 않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자, IBS킨이 그 휴장전에 선행 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선에서는 확실히 땡큐마더의 탄력 자체가 IBS킨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끝걸음의 애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곡선주로에서 라운 윌리엄스에게 좀 그 마필이 뒤로 쳐지면서 같이 쳐졌거든요. 네. 그 부분만 없었다면 선입권 자리를 펜스 따라서 꾸준히 유지하고 왔다면 저는 금성황제도 충분히 한번 잡아챌 수 있는 탄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땡큐마도가 그동안 뛴 걸 보면 거의 펜스 따라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외선으로 빼서 추입을 왔는데 더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굳이 이제 뭐 내측 게이트면 내측을 타겠지만 네. 좀 중간이나 외측 게이트면 외선으로 빼서 추입하는 게 네. 그동안 내선으로 추입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외선을 선택한다면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이 땡큐 마더를 입상 유력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큐 마더는요, 4등급 승급전에서도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또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뭐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선행 경합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탑10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부터 아주 강한 인기를 끌었는데 데뷔전 상대가 이제 롤러블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롤러블레이드가 워낙에 센 마필이다 보니까 탑10이 이마신 지긴 했는데 준우승이지만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었고요. 자, 그 이후로는 뭐 롤러블레이드 같이 센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승급전을 맞이한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마필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뭐 밀고 나오는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뭐 조교를 이동화 기수가 시키고 있고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이제 10번 마필 투어브라더가 좀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페이스는 좀 후반부에 와서 좀 빨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라스트까지 상당히 여유롭게 걸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렇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의 거리가 12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위너 크라운하고 좀 경합을 펼친다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끝걸음의 애력감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1200도 선행만 나선다면 그대로 1순위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3세 후반마가 아니라 2세마기 때문에 좀 걸음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전개상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입상 유력마가 아닌 입상 기대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탁트인은요 2연승을 달성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땡큐마드와 탁트인 외에 직전에 우승한 이제 반지의 암성, 그리고 역시 직전에 우승한 IM스타, 라운 프로세스도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위너크라운도 탁트인 때문에 조금 인기도는 처지겠지만 그래도 좀 구독권 안에서 팔리는 네.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마필들보다는 좀 인기 하위권이지만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이 박희철 마방의 정상돌풍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국 6등급하고 국 5등급에서 3번을 입상을 했는데 그 네. 내용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국 4등급 승급 이후에 거의 바닥권을 치고 맞습니다. 있는 네. 아예 그냥 경주력 자체가 안 나옵니다. 특히 이 국 5등급에서 예전에 그 용병 기수였던 그 누네스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 시의 전력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은 좀 상위 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정도로 좋은 내용을 보였었는데 의외로 이제 국 4등급에서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이전보다 좋아진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사착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배당을 크게 내준다면 이 정상돌풍이 직전에 이전보다는 좀 변화된 걸음을 보였고 그리고 이미 5등급 레이스이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돌풍을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돌풍은요, 직전 경주에서 정말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또 착순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21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 경마 제 13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3등급 1400 레이스다 보니까, 능력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출마 등록, 그 마필은 이제 20두까지 상당히 정말 많은 많네요. 마필이 네. 출전 등록을 했는데, 성적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들로 편성이 짜여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뚜렷하게 인기 1위로 가는 마필은 좀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도 있는데 또 그 마필들이 이번에 좀 승급전이고요. 그리고 좀 전개 예측하기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게이트 기수가 나와봐야 좀 전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전에 우승한 어느 멋진 날 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대군 불패도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직전에 약간 방해받으면서 3착을 했던 카론 블레이드,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여유승했던 알리바바 마린, 여기에 강한민 마방의 플라잉 포드는 직전에 1800에서 선행으로 우승한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거리를 좀 줄여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을 나선다면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박병일 마방의 대군의 창도 워낙에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플라잉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트를 상당히 잘 뽑아야 좀 선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인기 끄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그야말로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요. 또 특히 토요일 마지막 경주다 보니까 좀 인기마보다는 또 그 비인기마가 많이 팔리는 성향이 네. 있거든요. 마지막 경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최저 배당 막권 자체도 상당히 높은 배당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는요, 많은 마필들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느 멋진 날, 대군 불패, 카론 블레이드, 또 적벽신화, 플라잉 포드, 대군의 창까지 많은 마필들의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예상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중에서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긴 한데, 제가 좀 상당히 강하게 보는 마필이, 6조 홍대유 마방의 알리바바 마린입니다. 직전에 이제 1200 레이스에서 그야말로 거의 날라오는 거름 자체가, 추입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약간 늦으면서 이제 고급이란 마필에게 코 차이로 지면서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 탄력 자체가 워낙에 막강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1700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는데 너무나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대는 상당히 강해졌고, 거리는 이제 1400 레이스인데, 저는 이 마필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좋고, 또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알리바바 마린을 가장 좀 세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마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이제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였습니다. 1400하고 1700은 좀 이제 코너 차이도 있고, 추진 타이밍 자체도 좀 다른데, 이 알리바바 마린의 이제 직전 경주 1200 레이스에서 코 차이로 준우승했던 그 레이스를 한번 리뷰해 본다면, 이 마필 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마필은 좀 더 가려고 하는데 문세영 기수가 계속 제어를 하면서 중위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잘 뛰고 있는 마필이 지금 선행 나가서 뛰고 있는 방춘식 기수의 대변합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센 마필이고, 좀 한 단계 더 올라온 그러한 걸음을 보였던 그러한 마필이고, 페이스 안배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좀 경주를 전개하고 있고요. 문세영 기수는 이제 그 전에 1200이긴 했지만 이 마필의 탄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마필 가는 대로 앞선의 마필들 페이스에 맞춰서 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4코너 접어들면서 이제 외선으로 빼서 이제 추진했을 때 바로 걸음이 좀 나오면서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직선에서 슬슬 밀어줬을 때 탄력 자체가 상당히 시원하게 나오고, 주법이나 주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안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힘이 떨어져서 기댄다기보다는 좀 추진 시에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직선에서도 이 선행나선 대변화를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경주 기록도 1분 49초, 결코 이렇게 빠른 주로는 아니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좋고, 여력감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이 보여준 직선 탄력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1400 레이스가 좀 불리하지 않다. 상대는 많이 강해졌지만,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알리바바 마린이 가장 좀 앞서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마린은요, 직전 경주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3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18조 박대응 마방의 카론블레이드, 이 마필은 이제 국내산 암말입니다. 국내산 암말인데, 약간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스피드도 있고, 또 안배시의 탄력도 제대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3착을 했고, 이번에 이제 외산 강자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인기도에서 저평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약간 좀 전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다 보니까 선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대영 마방의 카론블레이드를 좀 입상 기대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마필 이현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국내산 3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였습니다. 초반 스타트도 좋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4번 마필 김효정 기수의 토암산 파워가 선행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3코너 접어들 때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옆에 마필하고 좀 부딪히고 후미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요 레이스는 좀 배당이 나왔는데 의외로 좀 그 1번 마필 청운시대가 원래 하이군 때 상당히 센 모습을 보였다가 이 마필이 큰 부상으로 인해서 휴양하고 온 뒤에 이전 기량을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요 레이스에서 직선에서 꾸준한 걸음을 보이면서 청운시대가 이 카론 블레이드를 이기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배당이 크게 나왔던 그런 레이스인데 지금 카론 블레이드가 이제 치고 나오면서 청운시대를 좀 약간 넘어섰다가 마지막에 다시 좀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이제 3코너에서 네. 추돌로 인해서 후미로 밀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마필이 좀 페이스를 유지해 오다가 그걸로 인해서 페이스가 많이 늦춰졌는데 그 점 때문에 마지막에 이 청운시대에게 졌다 이렇게 보는데 매끄럽게 선입전개만 펼친다면 탄력이 좋은 마필이니만큼 이 카론 블레이드 이번에 좀 강자 틈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론 블레이드는요,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지만 3위에 그치면서 좀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20조 배대선 마방의 체인지 메이커, 요 마필이 이제 직전에 3착을 했어요. 이현중 기수가 기승해서 3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리를 그동안 계속 1800을 뛰다가 이번엔 1400으로 거리를 좀 줄여 나오는 그런 입장이고 직전에 이제 1800에서 이현중 기수 기승해서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성공의 경험 때문인지 직전 경주에 너무나 좀 초중반을 느슨하게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음을 많이 남기면서 3착을 했는데 이번에 좀 1400이고 이번에는 또 김혜정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다 보니까 뭐 이현정 기수 기승하다가 김혜정 기수로 좀 안정이 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대비 많이 저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체도 좋고 주행 자세, 주법 상당히 양호한 마필이기 때문에 김혜정 기수가 직전에 이제 이현정 기수가 너무나 좀 추입을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안배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00을 좀 더 타이트하게 몰아낸다면 체인지 메이커가 직선에서 좀 깜짝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세 마필로 체인지 메이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지 메이커는요, 최근 입상과 또 창순권 성적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3등급에 완벽하게 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